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영세율 거래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지난 영상에서 우리 메인 매출 전표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먼저 거래의 종류부터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거래의 종류 중에서 첫 번째 우리 과세 거래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과세 거래라는 것은 말 그대로 부가가치세가 고려된 거래를 과세 거래라고 했고요. 부가가치세가 고려가 됐기 때문에 판매자와 구매자가 거래 대금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까지 주고받고 한 거죠. 그래서 그 부가가치세 주고받은 거에 대해서 증빙까지 서로 주고받아야 되니까 그 주고받은 증빙을 더 고려해서 과세 거래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만약에 과세 거래이면서 그 증빙으로 세금 계산서가 왔다 갔다 했다. 그러면은 판매자 입장에서는 11번 과세, 그리고 구매자 입장에서는 51번 과세의 점포 유형을 선택하면 됐었고요. 자, 과세 거래이면서 그 증빙으로 신용카드 매출 전표가 왔다 갔다 했다. 그러면은 판매자는 17번 카드 과세죠. 그리고 구매자는 57번 카과 이렇게 전표 유형을 선택하면 됐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세 거래이면서 그 증빙으로 현금 영수증이 왔다 갔다 했다. 그러면은 판매자는 22번 현과, 그리고 구매자는 61번 현과, 이렇게 판매자 입장에서 3개, 구매자 입장에서 3개, 뭐 합계 6개라 하더라도 이거는 뭐 증빙으로 구분하는 거니까 판매자와 구매자 서로 그냥 반대로만 생각하시면은 그냥 3개 정도 기억하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일단 과세 거래 유형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영세율 거래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볼 거예요. 자, 영세율 거래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영세율 거래일 경우에 선택해야 될 전표 유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영세율 거래라는 거에 대해서 학습을 하려면은 영세율이라는 게 어떠한 뜻인지에 대해서부터 먼저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일단 영세율이라는 것은 세율이 몇 퍼센트다? 0%다. 빵 퍼센트다. 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부가가치세 세율 같은 경우에는 쌤이 예전에 10% 단일세율을 채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때때로 0%의 세율을 적용하는 거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0%의 세율을 적용하는 거래를 영세율 거래라라고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우리 영세율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특정 품목에 대해서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거래 상황에 대해서 적용시키는 거기 때문에 품목을 외우려고 하시는 건 아니에요. 품목 외우면 안 되고 어떤 상황에서 0%의 세율을 적용해야 하는가 그 상황을 기억하시면서 진도를 나가셔야겠습니다. 자, 우리 0%의 세율을 적용하는 거래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국가 간의 거래. 자, 일반적으로 뭐라고 하죠? 우리 무역이라고 하죠. 자, 무역 거래 시, 자, 만약에 수출하는 나라와 수입하는 나라 모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은 최종 소비자의 부담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커지겠죠? 왜? 수출하는 나라에서 한 번, 수입하는 나라에서 한 번, 세금 몇 번 매긴 거니까? 2번 매긴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걸 일단 뭐라고 하냐면은 이중과세라고 하고요. 이러한 이중과세가 적용돼 버리게 되면은 당연히 그 부담은 누구한테 있다? 소비자한테 있다. 소비자의 부담이 커진다. 자,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수출국과 수입국 중에서 하나의 나라에서만 과세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언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라는 여러분들 혹시 상업경제나 무역 관련 교과 시간에 GATT라는 가트라는 거 혹시 공부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 가트라는 협정에서 둘 중에 하나의 나라에서만 과세하자. 왜? 소비자의 부담이 커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가트라는 체제에서는 어떤 나라에서 과세하기로 약속을 했는지 보면은 우리 수입하는 나라에서만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수출하는 나라에서는 과세하지 않아요. 과세하지 않고 수입하는 나라에서만 과세하기로 약속했고요. 이 수입하는 나라에서만 과세하는 원칙을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써놓으세요. 자,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라고 하고요. 이 소비지국 과세 원칙의 뜻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입하는 나라에서만 과세하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자, 참고로 소비지구 과세 원칙의 반대말이 뭐 생산지구 과세 원칙 또는 원산지구 과세 원칙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 우리 가트라는 체제에서는 협정에서는 소비지국에서 과세하는 걸로 채택을 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자 마지막으로 자 이제 상황이에요. 마지막 영세율을 적용하는 상황. 즉 어떤 거래에서는 자 수출 거래에서는 부가세를 과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세하지 않으니까 이게 면세일까요? 참고로 면세 이제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면세라는 것은 특정 품목에 대해서 이거는 세금 면제할 거야 정해놓은 게 있는데 우리 영세율이라는 것은 면세와 다르게 품목이 아니라 상황에 적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건 면세와 분명히 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면세와 구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출거래에서는 세율을 몇 %로 적용하는 걸로 그냥 해버리는 거다. 0%로 적용을 하는 거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우리가 영세율이라고 한다. 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면세랑은 구분이 됩니다.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자, 일단 영세율 거래. 어떤 상황에서 왜 영세율을 적용해야 되는가 지금 학습을 했으니까 요거 잘 체크하시면서 진도를 이어서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방금 영세율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 면세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우리 면세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배워보도록 할 건데 일단 영세율 제도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면세 제도도 일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면세 제도와 영세율 제도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한번 비교해보면서 한번 진도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면세 사업자라는 사업자는 면세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예요. 그 면세라는 말의 뜻 자체는 세금이 뭐가 됐다? 면제가 됐다. 이런 세금이 면제된 재화를 공급, 사오는 게 아니라 판매예요. 판매하는 사업자를 면세 사업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면세 품목 같은 경우에는 가공하지 않은 식료품, 뭐 생쌀이라든가 고기라든가 이런 거, 이런 걸 우리 면세 품목으로 지정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책 같은 거 이런 걸 면세 품목으로 지정했는데 면세 품목도 우리 문제 풀 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볼 거니까 일단 지금 영상에서는 일단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면세 사업자는 면세 재화를 공급, 판매하는 사업자를 면세 사업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면세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당연히 면세, 세금이 면제된 재화를 공급하는 거니까 판매 시 부가가치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자, 판매 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무슨 금? 예수금이었죠. 자, 즉 부가가치세 예수금이 없다는 얘기예요. 면세 사업자한테는. 그러면은 부가가치세 예수금이 없는 사업자한테는 국가 입장에서는 거둬들일 세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거둬들일 세금이 없겠죠. 자, 부가가치세 예수금은 국가 입장에서 거두어들이는 세금이고요. 대급금은 돌려주는 세금이고요. 이거 우리 지난 영상에서 수업을 다 했었습니다. 혹시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은 그 영상부터 다시 보시고 오셔야 됩니다. 어찌됐든 판매 시 부가가치세, 즉 매출세액이 없다는 얘기는 국가 입장에서는 징수할 세금이 없는 거다. 그렇게 연결이 된다고 했었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면세 사업자한테는 징수할 세금이 없습니다. 거둘 세금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부가가치세법상의 각종 의무를 주지 않습니다. 왜? 어차피 거둘 돈 없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면세 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과세 재화를 구입했다 하더라도 자, 우리가 아무리 면세 사업자라 하더라도 당연히 사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뭐 컴퓨터나 핸드폰 같은 과세 재화를 사올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과세 재화를 사올 땐 당연히 매입세액 부담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매입세액 부담해야겠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면세 사업자는 면세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지 면세 재화를 사오는 사업자가 아니에요. 면세 사업자라 하더라도 면세 재화를 사올 수도 있지만 과세 재화를 사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면세 사업자가 과세 재화를 사올 때는 당연히 매입세액 부담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당연히 매입세액 부담을 해야 돼요. 자, 잠깐 우리 그림 보면서 볼게요. 자, 우리 컴퓨터가 필요해요. 사업자가 지금. 자, 일반 사업자가 이 컴퓨터를 구입합니다. 얼마짜리냐면은 200만원짜리고요. 이 컴퓨터에 대한 부가세는 별도로 있다는 얘기는 20만원만큼의 부가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일반 사업자가 이거 구입할 때는 매입세액을 20만원 부담하고 이때 부담한 20만원만큼 나중에 내가 내야 될 세금에서 공제가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이것도 지난 영상에서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200만원짜리 컴퓨터를 면세사업자가 구입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20만원이라는 매입세액을 부담해요. 당연히 부담하는 거야, 매입세액을. 매입세액을 부담하지만 이거 공제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야. 왜? 어차피 국가 입장에서는 너한테 거두어들일 세금 없으니까 너는 부가세법상 각종 의무를 주지 않을게. 각종 의무를 주지 않는다는 얘기는 세금 신고하지 말란 얘기고 세금 신고를 안 한다는 얘기는 내가 부담한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개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이 간단하게 표로 정리한 것 좀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 좀 해볼게요. 우리 부가세 처음 배울 때 학습했던 내용인데요.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부가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서 구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럼 이 매입세액이라는 게 일반 사업자와 면세사업자한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일반 사업자와 면세사업자 모두 매출액이 150만원 있다고 해볼게요. 매출액 150만원. 자, 그러면은 일반 사업자의 매출세액은 이 150만원의 10%인 15만원이 되겠죠. 하지만 면세사업자는 이 판매한 재화 모두 면세 재화이기 때문에 매출세액이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자, 그런데 이 일반 사업자와 면세사업자 모두 아까 전에 그 컴퓨터 있죠? 200만원짜리 컴퓨터를 사오면서 20만원만큼 매입세액을 부담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일반 사업자는 매출세액이 15만원이고 매입세액이 20만원이니까 납부세액은 15만원 빼기 20만원에서 마이너스 5만원이죠. 납부세액이 마이너스란 얘기는 세금을 납부하는 게 아니라 환급, 돌려받는다는 얘기예요. 좋은 거죠, 일종의. 그래서 매입세액 공제가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런데 면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를 사오면서 20만원만큼 매입세액 부담을 하긴 했지만 국가에서 어차피 너 매출세액 없으니까 나는 너한테 부가세법상 아무런 의무 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세금 신고하지 말아라. 세금 신고하지 말란 얘기는 내가 이때 부담한 20만원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란 얘기예요. 즉 면세사업자라는 사람들은 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된다. 매입세액 부담은 하지만 매입세액 공제는 안 된다.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 표를 통해서 일반 사업자와 면세 사업자에게 매입세액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비교해봤으니까 2번 한번 또 빠르게 한번 정리하고 요 2번 내용이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2번 빨리 정리하고 면세 제도하고 영세율 제도 한번 비교하면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면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면세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였고요. 면세 재화를 공급하기 때문에 판매할 때 부가세 없습니다. 매출세액이 없다는 얘기죠. 매출세액이 없으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징수할 세금이 없다. 거둬들일 세금이 없다. 그래서 어차피 너한텐 거둬들일 세금 없으니까 너는 부가세 신고하지 마. 즉 부가세법상 의무를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부가세 신고 안 하지만 부가세법상 의무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한두 가지 있긴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부가세 처음 배우는 거니까 그냥 없다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가세법상 의무가 없으니까 세금 신고 안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위해서 과세 재화를 구입했다 하더라도 그때 부담한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거죠. 왜? 부가세 신고 안 하니까. 그래서 우리 3번 넘어갈게요. 이제 즉 면세사업자는 매출세액이 없어요. 매출세액은 없지만 매입세액은 부담합니다. 즉 우리 매출과 매입 놓고 볼게요. 우리 부가가치세라는 거는 매출세액이라는 것과 매입세액이라는 게 있는데 면세사업자 같은 경우는 매출세액이 없으니까 매출세액에선 자유로워요. 하지만 매입세액은 부담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면세사업자를 우리가 부가가치세가 완전히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면제가 되는 사업자라고 해서 우리 면세제도 같은 경우를 면세제도 같은 경우를 우리 그냥 면세가 아니라 부분 면세라고 합니다. 선생님 글씨를 좀 잘못 썼는데 다시 쓸게요. 면세제도를 뭐라고 한다 우리가?
부분 면세 제도라고 합니다.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일부분에 대해서만 자유로워지는, 그 일부가 어디? 매출세액이 없는 거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는 거다. 그래서 면세 제도를 부분 면세 제도라고 합니다. 반면에 영세율 적용 사업자는 자, 과세 재화를 공급하는 거예요. 자, 과세 재화를 공급하지만 그 과세 재화를 공급할 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다? 수출하는 상황 또는 수출과 관련이 있는 상황인 경우에는 과세 재화임에도 불구하고 10%가 아니라 몇 프로 적용한다? 0% 적용한다. 그래서 이걸 영세율이라고 했죠. 즉, 위에서 보신 것처럼 면세거래는 품목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공하지 않은 식료품이라든가 도서 같은 거를 거래한다. 그럼 이 사람은 면세사업자예요. 하지만 영세율을 적용하는 거래는 품목이 아니라 상황, 과세 재화를 공급하는데 그 상황이 수출하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그러면은 영세율 적용하는 사업자가 과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매입세 공제받는 것이 면세사업자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만 구분하고 이번 영상 일단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영세율 적용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제한은 과세 제한입니다. 참고로 뭐 면세 제한을 수출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지금 중요한 거는 면세 제도하고 영세율 제도하고 구분하는 거니까 일단 과세 제한을 공급하는, 즉 수출하는 사업자라고 해볼게요. 자, 과세 재화를 수출한다. 그래서 영세율이 적용이 되는 사업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업자의 판매 시, 자, 판매라는 게 뭐예요, 지금? 수출하는 상황이죠? 수출할 때 부가가치세 얼마일까요? 0원이겠죠. 왜? 아무리 많은 금액을 수출한다 하더라도 몇 프로 적용하니까? 0% 적용하니까 판매할 때의 부가가치세는 0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또 표로 한번 보면서 구분해 보도록 할게요. 아까 보셨던 표에서 영세율 적용 사업자만 추가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든 가정은 똑같아요. 그냥 사업자의 형태만 바뀌는 겁니다. 자, 똑같이 150만 원만큼의 물건을 판매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수출이니까 0% 적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매출세액은 0원이 되는 거예요. 0원이 되는데 이 사업을 위해서 영세율 적용 사업자도 200만 원짜리 컴퓨터 구입하면서 20만 원만큼의 매입세액을 부담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은 0원이고 매입세액이 20만 원이니까 마이너스 20만 원이 되겠죠. 즉 20만 원만큼 마이너스니까 이거 뭐예요? 환급, 돌려받는다는 얘기예요. 자, 영세율 적용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면세사업자와 다르게 매출세액이 없는 게 아니라 원래 있어야 될 게 그냥 0이 돼버린 거죠. 0이 돼버린 거기 때문에 매입세액은 그대로 살아서 납부세액을 마이너스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즉 납부세액이 마이너스니까 내가 부담한 모든 매입세액 당연히 어떻게 될 수 있겠어요? 환급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영세율 적용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자, 매출세액 같은 경우에는 0%를 적용하니까 매출세액은 항상 빵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매출세액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얘기고 매입세액 같은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항상 부담을 하지만 어찌됐든 매출세액이 빵원이기 때문에 매입세액은 무조건 환급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영세율 적용 사업자는 매출세액이라든가 매입세액이라든가 이 둘 다해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사업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세 제도는 부분 면세 제도지만 영세율 제도는 완전 면세 제도다. 완전이니까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모두에서 자유로워지는 그런 사업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요거 구분하시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면세 제도하고 영세율 제도 구분하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학습지 5번 보겠습니다. 여기. 자, 그래서 영세율 적용 사업자가 뭐 과세 재화를 공급한다 하더라도 수출하는 상황이니까 부가가치세가 판매할 때는 빵원이다. 하지만 사업을 위해 구입한 과세 재화에 대해서 매입세액 공제는 살아있다. 즉 매출세액은 빵원이지만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영세율 제도는 무슨 제도다? 완전
면세 제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일단 이번 영상에서 영세율 제도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일단 면세 제도하고 구분하면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일단 영세율 거래 같은 경우에 어떠한 증빙에 의해서 또 어떻게 전표 유형이 구분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학습을 해 보도록 하겠는데, 어찌됐든 오늘 이번 영상에서 학습한 내용도 이론적으로 상당히 중요하고 각종 자격증 시험에 상당히 많이 나오는 파트 중에 하나니까 꼭 기억하시면서 다음 학습을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